씨앗? 또. 자, 농사를 처음 시작하는데 씨앗이 제대로 있을까요? 하여튼 막 하게 되고, 도구는, 자, 우리가 신석기 시대면 도구가 아시겠지만 이게 돌도끼 이런 걸 텐데, 돌도끼로 농사를 질 때 땅벌 때는 효과가 있겠죠, 그죠? 그 말고는 어떤 도구 쓸 수 있을까요? 망치. 잘 수 없죠, 그죠? 의외로 제일 중요한 건 노동력이거든요. 속된 말로 다구리가 많이 모이면, 때가 모이게 되면 결과물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사람들 마음 모아서 같이 지으면 노동 집약적 산업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을 하게 돼가지고 농사를 잘 짓게 되죠. 그렇게 돼서 이 신석기 혁명부터 우리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산업이 보이면서 노동력이 제일 중요한 세상이 되어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산업혁명이 되죠. 산업혁명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작업, 또 노동력, 또 기술, 자, 산업혁명 때 노동력과 지금 산업혁명 때 노동력과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산업혁명 때도 여전히 노동력이 신석기 때보다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신석기 때보다는 조금 신석기 때부터 좀 중요할 것 같죠? 여기에 핵심이 있는데 왜 중요할 것 같으세요? 또 신석기 때가 왜 더 중요하고 산업혁명 때가 왜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팩트가 나옵니다. 인간이 다구리로 떼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하는 시대에서 기계가 등장하니까 사람의 노동력은 별로 필요 없게 되어버리고, 옛날 어르신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청계천 노동자가 전태일이 인간 피복고 보장하라고 하던,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기계 밑으로 들어가는 세상이 이제 산업혁명이 있고 최근까지도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남은 또 혁명이 하나 있는데 어떤 혁명이 나오겠습니까? 어떤 혁명이 나오겠습니까? 예? 디지털 혁명. 그렇죠. 또 예? 아이폰 혁명. 이것도 혁명이죠. 네. 저번 주에 저 중국 영화 준비 때문에 중국 가는데 서울공항에 내리는 순간 자동차 모닝이 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 세대가 늙은 세대라 옛날에는 이렇게 아이폰을 지역적으로 두고 이런 데 시세였거든요. 폰을, 핸드폰을. 근데 아이폰을 찾아보니까 딱 내리는 순간 차이나텔레콤이 딱 떠가지고 이제 깜짝 놀랐는데, 하여간 아이폰 혁명이든 디지털 혁명이든 그걸 아우르는 그 단어가 지식정보화 혁명이라는 데 거의 동침돼서 요즘 세대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죠? 인포메이션이 중요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무슨 소리냐면, 인간이 중요한 시대가 끝나고 기계가 중요한 시대가 끝나버렸습니다. 결국 남아있는 건 뭐다? 지식과 정보가 제일 중요한데, 문제는 핵심은 제가 말씀드리면 어르신들한테는 지식과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요. 학생들도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어머님들 아버지들 만날 때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아, 소중한 꽃 같은 내 딸, 평생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니 너 꼭 사범대를 가라. 역시 선생이 최고다. 이런 말 할 때 저 가슴이 철렁 내려왔습니다. 왜? 제 생각에는 자식을 지옥으로 내모은 거고, 어른들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이를 낳습니까? 아기를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작년이 최고 정점이었어요. 올해부터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향이 부산에 있는데, 예를 들면 20년 뒤에 부산에서 부산대 동의대만 남고 서경대, 동서대, 동의대 다 없어집니다. 예측이 나와 있어요. 자료가. 학생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방에 특정 지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수많은 지방의 지역명을 갖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어디 대학원에 도시를 밝힐 수가 제가 문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데, 그럼 지역의 대학들은 입시 경쟁력이 없습니다. 원서쓰면 합격입니다, 무조건. 잘 모르시셔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특히 하여튼 대전, 천안, 인왕권에는 여서서 무조건 합격입니다.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과외를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대학 갈 때.
근데 여기서 오시는 분들이나 장기찬 캠프를 죽어라고 하시는, 준비하시는 어머니, 아버님은 뭔가 좋은 대학을 좀 보내시려고 좀 해서 이러신 거잖아요. 그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머니, 아버지는 아직 모르니까 사분대를 모르는데 10년 뒤에 학교가 다 없어지는데 애 보고 선생이 되라고 그러니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선생이 되는데 학교가 없는데. 근데 사분대 지금 모릅니다. 제가 지금 말해서 뭘 그것도 하시지만 또 돌아가서 야, 씨, 딸은 사분대야. 이런 분 있습니다. 왜?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고집이 세진 거를, 저도 고집이 센데, 저도 한국 나이 45이고, 고집이 세질 나이인데, 저보다 위에 분들은 고집이 굉장히 세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은 대화가 잘 안 될 겁니다. 그것도 정말 다 이해하는데요. 또 하나, 예를 들면 공부를 또 잘하면, 옛날에 그 아들이라 그러면 법대가라. 이게 항상 하는 거예요. 법대가. 근데 이러고 작년에 사법연수원 취업률 이렇게 검색을 쳐보시고 싶어요.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그렇게 고생을 해서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애들의 취업률이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40%는 서울대 법대 나오고 사법연수원 들어가도 취업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상황을 엄마 아버지는 몰라요. 아, 법대가 법이 친보다. 홍준표부터 나경원까지 다 정말 정치를 하려고 법대를 하려고 이러면서 보냅니다. 근데 취업은 안 됩니다. 현실은. 왜 법대를 보내는 걸까요? 엄마 아빠는. 과연 이 정보를 알았으면 과연 보낼까요?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의대를 가면 딱 의사가 되러 갑니다. 똑똑하게 역시 의사예요. 제 친구 의사를 하다가 최근에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골목골목마다 수많은 그 가정의학과부터 강남의 대로에 보시면 수많은 성형외과 피부과 전국 의대가 몇 개입니까? 그럼 아무 생각 없으시죠? 여러분 어린 학생들 여러분 지금 성형수술 이런 거 굉장히 관심 많은데 아시겠지만 모든 그 대학 입학 선물이 거의 성형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세상까지 와버렸는데 그걸 못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학생이 성형외과를 갔는데 저처럼 머리 딩크딩크한 선생이 있으면 수술 받을 것 같아요? 아니면 고민하는 저 젊은 선생이 수술 받을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아름다움을 하는 선생님들인데 머리가 희끗희끗하는 순간 의사 퇴출되고 제가 아는 성형외과 의사는 배가 저도 이제 중년이다 보니까 좀 나오잖아요. 이런 순간 환자가 안 온답니다. 기를 쓰고 몸을 식습해요. 자기가 무너지는 순간 이 성형 때문에 오는 사람이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또 문제가 뭔지 아세요? 50이 다 되면 술 좀 좋아하시면 손이 떨리는 손이. 수술할 수가 없고. 자, 그러면 이분들 50전에 그만두거나 뭐 아기들 감기나 봐야 되나 가정의학과 선생으로 변하거나 뭐 이런 세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제 친구 의사가 하는 거 있어요. 한국에서 큰 상처, 외과적 수술을 해야 되는 상처가 나는 순간 아무도 믿을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의대 가서 성적이 높은 애들은 다 어디 갑니까?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3탑에 다 갑니다. 그럼 제일 공부 못하는 애가 외과를 갑니다. 제일 공부 못하는 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개복을 해야 되거나 뭔가 외과 이렇게 부러지거나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부 못하는 의사한테 수술을 받거나 이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럼 다시 우리가 핵심으로 돌아와가지고 의사도 지금 10년, 지금까지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10년, 15년 뒤에 잘 먹고 살 수도 없고 법대로 사법연수로 나와도 40%는 취업이 안 되고 이런 세상인데 왜 엄마 아빠는 아직도 의대, 법대, 사범대로 가라고 그러냐. 지식과 전공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지금 사람. 또 하나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하세는 공공생명은 정답이 없는 이유. 자, 어떤